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7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휴가 끝난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은 미미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초반에 상승했다가 다소 좀 가라앉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상승은 했지만 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또 나스닥이 0.4%로 가장 크게 상승한 거고, 다우 같은 경우는 0.05%니까 거의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상승 배경에는 어제 우리는 현충일이라 휴장을 했지만 아시아권 증시들이 괜찮았던 이유가 그 중국발 호재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이 이제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휴일 동안에 다른 거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특히 오늘 새벽에 이제 전해진 역의 환율이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를 하는 가운데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거의 0.5% 가까이 0.43%가 하락을 하면서 첫 시세를 형성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합쳐서 이제 외국인들도 매도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면서 매도폭을 늘려갔기 때문에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시장을 가지고는 지수 방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지수가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09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8,21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9,91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거의 1조 가까이.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626.34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66%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0.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도가 늘어나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개인만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1,035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51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만 2,583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3.78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1.99% 거의 2% 가까이의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1257원 70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이게 15원이나 올랐습니다. 15원이나 환율이 올랐어요. 그런 퍼센테이지로 한 1.16% 원화가 약해진 겁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렇게 강력하게 매도하고 이런 게 좀 없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매도를 좀 크게 하는 2천억이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랭킹 15위에 들어가는 SK 이노베이션이 오른 거 말고는 그 전까지 거의 1위에서 14위까지가 전멸인 그런 상태고, 코스닥은 더 끔찍합니다. 코스닥은 30위 심택을 빼고는 1위부터 30위 갈 때까지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랭킹 순으로 좀 따져보면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들이 149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46억 순매수했고, 삼성전자는 2,717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특징을 보면 특히 삼성그룹 주가가 상당히 나쁘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이재용 부회장
출장 간 거 말고는 이렇다 할 그 삼성 그룹만 갖고 있는 그런 나쁜 재료가 혹시 있을까 했는데 그런 건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아시면 댓글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차 64억을 순매수했고 기아는 16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기아 이렇게 네 종목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특히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70억을 순매도했는데 연기금은 66억을 샀습니다. 예. 그럼 오늘 기관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전부 기관이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수 관련된 대형주, 특히 이제 삼성그룹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뭐 태양광 쪽이 좀 관련주들이 오늘 올랐는데 이건 뭐 그 어제 알려진 바에 대로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2년 동안 관세 면제 조치를 한다. 이거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태양광 에너지 생산 확대 이거에 이제 발맞춰서 소위 말하는 국방물자 생산법 이거를 이제 동원해서 관세를 없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관세 혜택을 받는 건 우리나라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동남아 4개국이 캄보디아, 태국, 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렇게 4개국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나온 태양광 패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가가 그 어제 이제 끝나기는 118달러 70센트로 끝났죠. WTI가. 근데 장중에는 실제로 이게 122불 99달러. 그러니까 122달러 99센트. 근데 끝날 때는 118달러 70센트. 인데 장중에 이게 이렇게 122달러 99센트면 뭐 거의 123달러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되는 화학, 정유, 유통, LNG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제히 올랐는데 어제 또 천연가스도 국제 천연가스 7월물이 전일 대비해서 9.3%나 상승을 했습니다. 예. 9.3%예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거에다가 더하기 올해는 상당한 폭염이 예상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보가.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글로벌 전력 부족 상태가 일어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시가총액 랭킹에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오늘 4.8% 이상 올라온 것도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된 이게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료, 이게 세계 식량계획, 세계 농업기구, 뭐 그러니까 WFP, 뭐 FAO 이런 데서 식량 위기를 경고하고 뭐 그런데 여기서 경고 안 해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사실은 이 식량 같은 거는 더 지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식량,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범은 결국은 이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악화되고, 며칠 전에 이제 젤렌스키 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하려고 하는 곡물의 절반가량이 지금 항구를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7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곡물의 대재앙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점점 이제 그렇게 지금 상황이 가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곡물가 오르면 사료가 오르고 사료가 오르면 고기가 오르고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지만 뭐 거기다 아프리카 열병까지 해갖고 돼지고기는 여러분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마트에서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오늘 뭐 개별 종목 중에서 이제 뭐 좀 특이하게 뛰었던 게 이제 클래프톤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그 평이 상당히 좋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좀 이제 6.13%나 올랐고 한국 항공우주
요거 때문에 이제 그 우주항공 일부 그 방산 관련된 우주항공 방산 관련된 것들도 따라 올랐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방부가 2조 규모의 FA 그 50 구매 그를 타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그쪽이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던 이제 인텔리안테크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는 이제 방사는 아니에요. 이건 진짜 우주항공이죠. 안테나, 저궤도 위성.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보세요. 오늘같이 밀릴 때 이게 조금 사놓는 이런 걸로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프도 한번 이제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래프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 정도면 어떤가.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을 좀 특징을 정리했는데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많이 빠진 거죠. 예.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시장이 이제 거의 그 지난달 그 굉장히 어려울 때 그 마지막 그 27일인가요? 뭐 그때부터 이제 그 어려울 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장이 완전히 그동안에 뭐 이게 뭐 반등을 접고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모양이 나빠졌다. 이거는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사리 짧은 시간에 시장이 회복되기가 좀 어렵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더 걸리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깃발용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6월 중순 이렇게 봤는데 이게 툭 하고 그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혹 달린 것처럼 돼서 다시 이제 이렇게 수렴되는 단계로 가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시간만큼 옆걸음질을 치면서 밀려나가지 않고 바로 시장을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이거 우리 이제 매일 체크해 보자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보이는 대로만 보자.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면 원달러 환율 저렇게 올라가면 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조금 위험 수위로 지금 갔어요. 1257원이니까 거의 뭐 60원대를 앞두고 또 그렇게 갔고 왜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또 오늘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얘기를 할 때 중국이 봉쇄를 풀었다 이제 봉쇄를 이제 그러니까 그게 좋은 호재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그렇게 봉쇄를 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에너지하고 기초 원자재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꼭 단순하게 중국 봉쇄가 풀리는 게 좋다고만 볼 수도 없고 이거는 재료가 양쪽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호재면서 악재다. 그런 모습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뭐 어차피 이게 지독한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그런 거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뭐 어떻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보여줬듯이 지금은 이제 그 이슈가 빠르게 순환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가 크게 흔들리면서 뭐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지금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CPI 발표 이거는 좀 보고 가자. 그러니까 뭐 더 좁혀서 좀 말씀드리면 지난달 말에 뭐 갑자기 이제 며칠 외국인들이 쭉 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제 안 좀 이제 식어갔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서서 CPI 발표되기 전까지 움직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이제 많이 빠지면 반등 이게
뭐 시소처럼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시장이 상당한 그 에너지를 가진 말하자면 반등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것도 우리가 동시에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냥 이게 단기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 시장도 좀 싸늘해진 게 사실은 이제 뭐 그 중국에서 전해진 그 좋은 소식이 어제 아시아권 증시를 달궜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까지 전해져서 어제 미국 시장 이제 초반에 올랐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그게 주저앉으면서 끝날 때는 뭐 플러스 끝났지만 장중에 미국 시장의 장중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폭등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2.99 매신이 2. 뭐 어쩌고 그래서 어제 끝날 때 3.038로 끝났습니다. 금리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3%를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그 시장에 주는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마지노로 지키던 10년물 국채금리의 마지노로 지키던 3%가 넘어버렸어요. 넘어버렸다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어떤 거를 시장에다가 전해주고 있냐면 금리가 본격적인 금리가 상승 추세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도 이 10년 채권이 3%가 넘어간 거에 따르는 일종의 쇼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버티지 못하고 장 뒤에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 거의 1조 가까이 선물해서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오늘. 예,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9일이 동시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동시만기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만기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11일부터, 그러니까 지난 이제 그 3월 물이 처리되고 나서부터, 오늘까지 보면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3조 6천을 팔았네요. 선물을. 그리고 기관은 2조 8,900억, 2조 9천을 샀고, 개인은 8,119억인데, 개인이 오늘 6,441억이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또, 이번 주에 시장의 변동성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주에 막 빽빽히 이렇게 들어차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현충일 빼니까 오늘 그럼 목요일날 이제 동시만기죠. 금요일 어떻게 한다 그래도 금요일 이제 우리 장 끝나고 토요일 아침 새벽에 우리가 이제 CPI 들을 수 있죠. 이게 막 이제 쭉 연결이 지금 돼 가는 그런 시장이 이란 말입니다. 이번 주가. 그러니까 이번 주는 잘 견뎌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번 주에 무슨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는 주다. 그런데 이제 뭐 뜬금없이 요새 어쨌든 기다리면 언젠간 다 오릅니다. 예, 언젠간 다 올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싼 가격에 세일할 때 사세요. 이런 거 정말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도 막 와요. 요새 그게 많아졌다 하는데 한 달에 몇 퍼센트 보장, 몇백 프로 보장 막 이러면서 오는데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시기는 그 막연한 전망을 가지고 그런 막연한 전망을 가지고 주가가 싸니까 지금 사모자 이렇게 그냥 막 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있다는 게 뭐예요? 거의 물린 거죠. 그것도 있는데 거기다 더 실른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위안받을 수 있는 건 하방이 좀 경직성이 강해져서 하방이 잘 지켜지고 있고 아직은 그 하방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걱정을 할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팔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이번 주는 그냥 견뎌내면서 넘기는 주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FOMC에서 금리를 이제 올릴 거 아닙니까? 50bp. 예. 그러면 시장 예상에선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2, 3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장이 그 금리 영향을 점차로 잊어버렸다.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금리 압박에서 시장이 좀 벗어나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시장을 희망적으로 보는 의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번 주는 그런 기다림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기술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적인 그 이슈 트레이닝밖에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것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대 수익을 낮춰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저 같으면 5%만 남아도 팔겠어요. 예, 그런 지금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 100만 개미 이 주제어는 이런 겁니다. 그냥 또다시 기다림.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건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결국은 뭐 지난달 말에 3, 4거래일 반짝했던 거 다시 다 토해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우리가 애초에 예측한 대로 그만한 시간, 결국은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가닥을 잡는 건지 아니면 하락인지는 결국 6월 중순을 지나면서 어쨌든 간 판가름 나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거기서는 판단이 날 테니까 그때까지는 뭐 좀 우리가 이거 좀 겪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연휴 끝나고 첫날부터 장일에서 굉장히 우울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뭐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옆으로 좀 이렇게 기간 조정이 6월 보름 때까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주는 변동성이 더욱이 커지니까 좀 잘 견뎌내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